안녕하십니까. 최승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NCS 건설공사관리 115페이지 실행 예산의 편성과 관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용어로 실행공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수주금액 대비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13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실행률은 130%가 되는 겁니다. 30억의 적자가 발생됐다는 거죠. 예전 공사비 대비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의 그 비용, 얼마의 공사를 끝낼 것인가 하는 그 비율, 우리는 이를 실행률이라고 합니다. 실행률. 예를 들어서 현장 용어로 실행률이 100% 초반이다. 100억 원의 공사를 수행하는데 투입하는 자재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장비비라든가 현장 경비 등이 100억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실행률이 100% 초반이었다. 상회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실행률이 100%를 넘겨서 적자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최저가 공사의 경우에 저가 수주도 이유가 되겠고, 특히 턴키 공사 같은 하는 경우에 발주처 내지는 그 수주 관련되는 부처에서 예산 삭감을 통해서 이렇게 공사는 수행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당시에 그 적산 그리고 수주 조건의 그 원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적정한 그 이익을 창출을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방법 하나가 공사 원가를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공사 원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 현장의 그 지역의 특성도 있는 것이고, 또 공사 내용도 있는 거고, 시공의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기후, 이게 다 건설 공사 수행하는데 비용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그 자금 집행은 실행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하기 때문에 건설 공사의 원가 관리에 실행 예산의 활동이 기본이 되는 거죠. 수주 공사 그리고 자체 공사, 이 모두가 다 이 본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5개 작업의 성격이 건설업이다 보니까 현장별 이 독립채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또한 그 공사 수행하는 그 기본 구조는
거의 화도급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이 관습적으로 경험만 가지고 그런 관리를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 개수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관리의 그 기본 개념은 공사 전체를 생각해서 또 준공 이후의 그 결과도 예측을 해야 되고, 이런 개수 개념을 치중해서 약속한 실행 예산을 엄격히 현장과 본사의 그 약속을 서로 수행하고 실행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실행 예산 자체가 실제로 투입이 되고 소요되는 공사 비용에 대해서 당초 처음에 편성한 현실성이 있는 그 물량 파악과 이 객관적인 그 단가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작성을 하고, 이 관련되는 그 부서와 서로 심의하고 협력하고 검토하고 조정을 해서 이 경영층에 최종적으로 실행 예산의 품위 확정 실행을 받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초기에 신중히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정산하는 과정에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실행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교재 115페이지 제3장 공사 실행 예산의 편성과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예산의 정의, 편성, 변경, 관리, 그리고 관련되는 서식과 사용 양식을 참고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앞서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행예산 관련 활동은 공사관리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분야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공정관리입니까? 공무관리입니까? 품질관리입니까? 환경관리입니까? 또는 안전관리입니까? 실행예산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 담당자. 그렇죠. 실행예산의 활동의 업무는 공무가 되겠습니다. 공무. 공무관리의 능력 단위가 10개인가 있었죠. 10개. 처음에 착공 관리한다. 설계 적정성 검토한다. 실행예산 관리한다. 공사 계약 관리한다. 현장의 자원 관리를 한다. 외주 공사 협력업체 하도급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공사 원가 관리를 한다. 현장의 준공 관리하고 고객 관리를 하고 마무리 하자 관리한다. 이 모든 업무 활동이 공무 활동이라고 합니다. 공무 활동에 10개의 능력 단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원가 관리의 기본인 실행 예산에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 예산의 그 용어의 정의, 현장 중심 경영으로 수행이 된다. 현장 중심으로 경영이 되는 그 성격상 다 공사 금액이 다르고 공사 조건이 다르고, 따라서 현장 실행 예산을 수립하는 활동은 담당 부서 활동의 총 책임은 현장 소장님한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실행 예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활동을 강사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실행 예산의 종류는 본실행이 있고 가실행이 있고
변경 실행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확정 실행이라는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실행 예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공사를 수행하기 앞서서 총체적으로 가실행을 한번 잡아보고, 도면과 설계 내용의 물량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본실행을 작성을 하고, 본실행을 품위를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실행은 당연히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ESC라고 하죠. 그게 또 적용이 또 돼야 되는 경우, 배치처하고 합의가 조정이 되는 거, 공사 금액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경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될 때마다 품위를 받아야 되고 결제를 받아서 확정된 실행 예산 가지고 집행한다. 그래서 확정 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실행과 그리고 가실행과 변경 실행, 이러한 그 활동을 실행 예산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 예산의 편성은 본사와의 약속입니다. 현장과 본사의 약속. 얼마의 이익을 확보하겠다 하고 사전 약속을 하는 거죠. 공사 이익 개념입니다. 그렇죠. 손해보는 공사의 실행 예산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공사 이익 개념으로 예산을 사전에 확정을 하고 공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행 예산의 그 기간과 편성에 관한 업무, 실행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실행의 편성을 하나 그 필요성이라든가, 또 실행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그 사전 시공과 관련되는 비용 발생할 때는 이 가실행이라고 또 현장 용어가 있습니다. 실행 예산의 그 편성하는 방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행 예산의 내역을 분류할 때 공종 분류를 하게 되고, 건축, 토목, 전기, 설비라는 거 대공종에서 상세 세 분류, 미장, 조족, 방수 이렇게 했더니 소공종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현장을 일치화시키고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각종 산재보험 관련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 경비까지 고려해서 실행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관련되는 그 증빙이나 서류가 있는데, 관련되는 실행 예산에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 서식, 양식도 아마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을 편성하는데 각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실행 예산은 원가 관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 개정 과목이라고 그럴까, 용어가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가 있고, 뭐 간접 공사비가 있고, 또 직접 공사비 그러면 뭐 재료비, 노무비, 뭐 외주비, 뭐 장비비, 뭐 이런 것들이 뭐 직접 공사비다. 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개정 과목을 실행 예산에 편성할 때 이 예산에 분류해서 쓰는 각종 그런 용어들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공사비가 있고, 간접 공사비가 있고, 노무비가 있고, 또 현장 경비가 있고,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같이 이렇게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경비 관련되는 용어 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행 예산의 수립 업무 플로어를 보게 되면
공사 계약사항을 조사 분석한다. 현장 조사 답사한다. 물량 산출과 설계안을 대비한다. 그래서 실행 예산을 작성한다. 작성된 실행 예산을 검토 조정 분석하고 담당 임원의 그 품위를 받아서 승인 이후에 승인된 확정 실행을 관련되는 그 부서와 서로 회람하고 서로 협력 협조받는 활동 이후에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행 예산을 기반으로 공사 현장에 월말 보고 자금 청구 업무가 수행이 되는 활동의 실행 대비 시공 대비라는 본사 공무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도 하고 공사 금액이 초과로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주는 역할에 계속 그 업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 특정한 회사에서 과거부터 쭉 그 수행을 해왔던 건설 회사의 그 공사관리부에서 실무 업무에 해왔던 자료 수집해서 편집을 했는데 174페이지까지 약 한 50여 페이지에 관련되는 각종 서식을 제한된 시간에 강사가 좀 빠른 속도로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예산의 목차, 실행예산에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내용들, 외주공사라든가 직영공사 또는 재료비, 현장 직원의 그 투입비 산정 기준, 직간접 인원의 투입비 산정 기준, 현장관리비 항목별 그 실행예산의 작성 기준, 장비 투입 사용료 산정의 그 기준, 직종별 노무비 단가 대비 산정 기준, 그다음에 현장 계약직의 투입비 산정 기준이라든가 급여 기준 조견표 뭐 이러한 그 참고 자료 어떤 그 기준을 어떤 특정한 건설회사는 공사관리부에서 본사 사장님, 대표이사님의 품위를 득한 이유로 전 현장의 소장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목차 내용대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그 재규정 관련되는 그 서식과 사용 양식을 그 하나 A시로 기존의 그 건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행예산 그 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행예산의 그 총괄표의 앞 표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가실행인 경우, 확정 실행인 경우, 변경 실행인 경우마다 해당되는 실행예산의 총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예산의 품목별 그 내역표, 실행예산의 총괄표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많은 건설회사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결과로
아마 한 30개 건설회사 데이터를 강사가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서식만 제가 편집을 하고 인용을 했습니다. 회사의 그 실행 예산을 편성하고 작업하시는데 타 회사의 자료를 벤치마킹하고 참고로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74페이지까지) 실행 예산에 관련된 참고 서식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공사 관리 중에서 해당하는 공무 분야의 세 번째 능력 단위인 실행예산 편성 관련되는 학습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CS 건설 공사관리 매뉴얼 175페이지 제4장 공사의 집행과 그 자금 청구하고 정산하는 관련되는 학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